자, 지역주의 투표라고 하는 건 아까도 얘기를 했었지만 지역민이 자신의 지역 출신 후보나 그 지역을 대변하는 정당의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럼 좀 궁금하지 않아요?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지역민이 동양 출신 후보나 지역을 대변하는 정당에게 투표를 할까요? 도대체 이들 마음속에 들어있는 지역주의 투표를 하려고 하는 동기는, 모티베이션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의 정치학계의 연구 결과는 크게 두 가지 동기가 작동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서로 사실 상반된 동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이성적인 맥락에서, 그러니까 지역주의 투표가 되게 합리적인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는 합리적인 게 아니라 되게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측면에서 지역주의 투표가 일어나는 거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이 지역주의 투표가 과연 합리적인가? 그 이성적인 맥락에서 지역주의 투표의 동기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주의 투표의 합리성을 가장 먼저 얘기한 분은 이제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입니다. 이제 이분 같은 경우 한국의 지역주의 투표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 합리적 선택이라는 개념을 최초로 도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90년대 이제 초에 이제 연구가 나오게 됐죠. 그래서 이분에 의하면 지역주의 투표는 거주 지역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자원의 분배 또는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추구하는 유권자들의 합리적 계산의 결과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같은 지역 출신 후보나 또는 그 지역을 대변하는 정당의 후보가 당선이 된다라면 자신의 지역에 많은 혜택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정부 예산을 활용을 해서 지역의 경제 발전을 도모를 한다든지 뭐 혹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주요 요직에 같은 지역 출신 사람들을 뭐 앉힌다든지 뭐 이런 구체적인 혜택을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러한 굉장히 많은 어떤 혜택들이 존재하니까 지역적, 그러니까 자기 지역을 대변하는 정당 혹은 후보한테 자신의 한 표를 던지는 거, 이거 굉장히 합리적이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역주의 투표가 되게 합리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이제 이런 개념을 최초로 조기숙 교수가 주장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조기숙 교수의 이 지역주의 투표의 합리성에 대한 이런 주장은 뭐 사실 좀 비판도 많이 받았어요. 이제 가장 대표적인 비판은 강원택 교수로부터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주의 투표 행태가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주장은 설득력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럼 왜 그럼 설득력이 없느냐? 그거에 대해서 좀 강원택 교수가 어떤 식으로 주장을 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이것은 이제 강원택 교수의 글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결국 뭐 굉장히 길긴 하지만 이것을 줄여서 얘기를 한다라면 지역주의 투표가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지역주의 투표가 도구적 합리성을 가져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주의 투표가 합리적이기 위해선 지역주의 투표가 도구적 합리성이라고 하는 조건을 충족할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도구적 합리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도구적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개인이 원하는 목표를 가지기 위해서 최선의 수단을 선택할 때 비로소 합리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어떤 원하는 목표가 있어요. 근데 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수단을 선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합리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최선의 수단, 이건 뭐예요? 최선의 수단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윤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비용을 최소화하는 선택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그 목표의 최대치를 내가 가져가면서 손해는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는 그런 선택지, 그 수단을 내가 선택할 수 있으면 비로소 나는 도구적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도구적 합리성과 그러니까 지역주의 투표가 합리성을 가지기 위해선 이런 도구적 합리성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충족되어야만 하는데 강원택 교수의 입장은 이게 충족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지역주의 투표에서. 일단 강원택 교수는 지역주의 투표라는 도구를 통해서 개인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 매우 불분명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뭐 흔히들 뭐 조기숙 교수도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뭐 어떤 많은 경제적인 혜택이나 재화나 뭐 그다음 출신 지역 뭐 사람들이 뭐 정부의 뭐 중요한 그 자리에 이제 앉는다든지 하는 어떤 그런 뭐 재화나 인사상의 혜택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야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러냐? 꼭 실제로 그렇다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죠. 그냥 그렇게 그럴 거야라고 추정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고 또 다른 문제는 무엇이냐면 아까 지역주의의 이 지역주의의 특성, 우리나라 지역주의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을 때 가장 대표적인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었냐면 내가 구체적으로 이 지역에 내가 지금 대변하고 있는 이 지역에 어떠한 배타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겁니다 라고 미리 약속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선물 보따리가 무엇인지 미리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 캠페인에서 이 지역에 돌아올 혜택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이 혜택이 뭔지를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나한테 합리적인 선택이 무엇일지 내가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합리적 계산, 그러니까 어떠한 이득이 있고 어떠한 손실이 있을 것인지 알고 있어야만 손실을 줄이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할 수 있을 텐데 뭐가 어떤 혜택이 들어오는지 전혀 알지를 못하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산할 수도 없다라는 거고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합리적인 선택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강원택 교수의 주장이다. 핵심적인 주장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또 다른 문제, 강원택 교수 계속 제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일단 그 지역주의의 어떤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긴 되게 힘든데 이런 문제도 또 다른 문제도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은 한번 전제를 하는 게 일단 우리가 지역주의 투표를 통해서 우리 지역을 대변하는 정당이 선거에서 승리를 거뒀고 실제로 무슨 혜택을 우리 지역에 준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근데 이 혜택을 제공을 하는데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것을 필요로 하고 똑같은 선호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지역이라고 하는 단위가 존재하는데 그 지역이란 단위 안에서는 사회 경제적으로 굉장히 상이한 이해관계를 가진 개별 유권자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서로 다른 상이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한테 개별적으로 맞춤 혜택을 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역에 그 지역 정당의 선거에서 승리를 거뒀다 하더라도 그냥 뭉태기로 인한 혜택을 뚝 하고 던져주는 건데 이 혜택, 뭔가 어떤 정책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 정책 때문에 어떤 지역민은 이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어떤 지역민은 손해를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지역에 모여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정부의 혜택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혜택을 보고 손해를 보는 서로 상이한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합리적 유권자라고 한다라면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집합적인 혜택이 실제로 기대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신의 효용으로 전환될 것인지 그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판단을 해야만 한다는 거죠. 내가 실제로 혜택을 준다 하더라도 그 혜택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볼 수 있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역주의 투표로 인해서 원하던 정치 권력이 생겨났다고 해도 지역 주민들이 기대하는 배타적인 혜택을 주는 정책이 나에 대한 혜택으로 실현될지 여부는 분명치 않다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자, 다음에 강원택 교수는 이제 또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 논문에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 그러니까 지역주의 투표의 어떤 합리성이 일어나기 힘든 그 이유 중에 또 다른 이유가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현실 정치적으로 볼 때 특정 지역의 배타적 혜택은 정치적으로 실현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왜? 민주화 이후 하나의 특정 지역에 기초한 어느 정당이 단독으로 국회 의석의 과반수를 장악할 수 없었다는 구조적 한계를 고려할 때 어느 지역에 국한된 지지에 의해 권력을 잡은 정권이 제로섬적으로 한 지역에 의한 배타적 특권의 확보나 상대적인 특혜를 부여한다는 것은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주고 싶어요. 주고 싶지만 그것이 다 법적인 조치를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법치주의 국가 아닙니까? 민주주의 국가고 그러니까 국회에서 그런 것들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어떤 특정 지역에만 국한된 것들을 막 만들려고 그래. 한 정당이. 그럼 상대 정당이 그것을 그렇게 하세요라고 얘기를 할까요? 반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특정 지역에 배타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거 이거는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 보인다라는 그러한 얘기죠. 그래서 이런 강원택 교수는 이 합리적 지역주의 투표의 합리성이라고 하는 거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주장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렇지만 이제 문우진 교수 같은 경우는 강원택 교수 그 논리 구조상 다 맞는 얘기긴 하지만 강원택 교수가 생각하고 있는 합리성은 지나치게 엄격한 정의 속에서 내려지고 있는 합리성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유권자의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강원택 교수가 생각하는 이런 엄격한 합리성 속에서만 합리성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문우진 교수는. 그러니까 문우진 교수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유권자 본인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지위가 자신이 속한 지역의 발전을 통해 향상되리라는 기대감. 그러니까 expected utility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개인적으로 어떤 혜택이 돌아온다, 이걸 계산한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발전을 하게 되면 나도 덩달아 그냥 좀 좋아질 거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고, 반면에 타 지역의 국가적 자원이 더 많이 분배된다라고 한다라면 걱정되는 거죠. 우려감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 내 지역을 대변하는 후보, 정당한테 투표를 하는 거. 그 기대감과 우려감 때문에 투표를 하는 거 이것도 충분히 합리적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우진 교수 같은 경우 이런 기대감과 우려감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민들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집단 기억 속에서 발현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많은 호남 사람들, 영남 사람들은 이제 이런 것들 읽어보면 훅 하고 와닿는 게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한국의 유권자는 호남민은 단선인 호남선을 타고 영남민은 복선인 경부선을 탄다는 기억. 신흥 산업도시가 영남의 지도를 채워나가는 기억. 호남민이 호남인이어서 서울에서 취업할 수 없었던 기억, 그리고 군사 정권 하에서 권력자가 국가 자원을 지역별로 배분하는 기억, 영남 정권에서 영남민이, 호남 정권에서 호남민이 정부 요직을 차지한다는 고정관념, 호남이 정권을 잡아서 영남 경제가 기울었다는 그러한 기억들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기억들은 자신의 지역을 대표하는 정당이 정권을 잡으면 자신의 지역에 좋은 혜택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또 자신의 지역의 발전이 자신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지위에 최소한 부정적인 효용을 창출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문우진 교수는 이 강원택 교수가 이 지역주의 투표는 합리적이지 않아 라고 주장하는 하나의 근거에 대해서 또 다른 근거에 대해서도 이제 반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강원택 교수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하죠. 뭐 지역 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서로 다른 선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지역주의 투표의 대가로 어떤 정치적 혜택이 주어진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다 혜택으로 돌아오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한텐 그게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개인적으로 그 이득이냐, 이익이냐, 손해냐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문우진 교수는 반박을 합니다. 지역주의 투표가 가져다주는 혜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민들에게 공공재로 제공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공공재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 중앙정부의 지방의 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금,
환경 개선 하십시오라고 돈을 줄 수가 있어요. 지원금을 줄 수가 있습니다. 국가적 행사의 지방 유치, 엑스포 같은 거, 부산에서 한번 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겠습니다. 엑스포가 열리게 되면 그 부산의 경제적 상황이 얼마나 좋아지게 되겠습니까? 예? 이런 것들. 근데 지방 관광지의 국립공원화, 특정 지역의 고속도로 확대나 재포장, KTX 같은 고속철 이런 것들 지나가게 하는 거 엄청나게 큰 지역적 혜택을 제공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혜택은 그 지역민이라면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누구나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비용을 내지 않는 사람이라 지역민이라 하면 당신은 빠져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공공재가 된다라는 그러한 얘기죠. 그래서 이 지역주의 투표 결과 어떤 이 지역적 혜택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 지역 전체의 어떤 공공재로서 도입이 된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나한테 개인적으로 어떤 이득을 주느냐, 어떤 손해를 입히느냐 이 문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공재를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그 투표를 하게 된다라면 얼마든지 합리적 투표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얘기죠. 그다음 이제 이 문우진 교수는 또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강원택 교수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계산을 해야 돼요. 나한테 이득이 되는 건 얼마고, 지역주의 투표를 해서 이득이 되는 건 얼마고, 손해가 되는 건 얼마고, 이렇게 꼼꼼하게 계산을 하는 합리적 유권자를 이제 떠올리게 된다라는 건데, 사실 지역주의 투표 가지고는 그런 식의 합리적 투표가 불가능해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문우진 교수 같은 경우는 정보의 지름길, 인포메이션 숏컷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용을 하게 되는 경우 얼마든지 유권자들은 합리적인 투표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포메이션 숏컷이라고 하는 건 그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그 후보, 그러니까 여러 명의 이제 후보들이 나와 있어요. 여러 명의 후보들이 나와 있는데 누구한테 투표를 하지? 라고 내가 고민을 하게 된다라면 결국 각각의 후보들이 무슨 얘기들을 하고 있는지, 이들의 인품은 어떤지, 리더십은 어떤지 내가 일일이 다 분석을 해야 돼요. 정보를 찾아가지고 분석하고 평가를 해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일을 내가 해야 된다라는 거고, 내가 합리적이라면 내가 굳이 그런 걸 해야 돼? 나 안 할래? 하고 그냥 도망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 정보의 지름길이라고 하는 인포메이션 숏컷이라고 하는 것들을 사람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합리적인 행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정보의 지름길, 수많은 후보들이 있는데 내가 누구를 찍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평소에 내가 물어보면 항상 올바른 답을 해주는 나의 삼촌이 있어. 그럼 삼촌한테 가요. 삼촌, 나 누구한테 투표를 하면 좋을까요? 이 사람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준다라는 거죠. 평소에 삼촌이 하는 얘기는 항상 맞았어요. 그럼 요번에도 삼촌이 하는 얘기가 맞을 거야 라고 나는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삼촌이 나의 인포메이션 숏컷이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정당들이 어떠한 정책들을 내고 이것이 나한테 어떤 혜택이나 손해를 입힐 것이냐, 이게 아니라 일단 지역주의 정당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 이게 나의 인포메이션 숏컷이 된다, 정보의 지름길이 된다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너무 없어, 그러니까 어떤 혜택이 나한테 돌아올지 이런 식의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 지역을 대변하는 정당이 존재하고 이 정당이 기본적으로 나한테 뭘 해줄 수 있을 거야, 나한테가 아니라 이 지역 전체를 위해서 뭔가를 해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네. 반면에 이 정권이 다른 지역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갔을 때 나한테 우리 지역에 얼마나 큰 손해가 나는지 그런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계산할 필요 없이 어떤 정당이 어느 지역을 대변하느냐, 어떤 후보가 어느 지역을 대변하느냐, 이러한 인포메이션 숏컷만 가지고도 투표를 해도 얼마든지 합리적인 투표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역주의 투표 행태라고 하는 것은 지역의 발전이 결국 이 개인의 어떤 이익이나 이제 이런 것들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합리적인 어떤 측면도 분명히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지역주의 투표라고 하는 것이 오직 유권자의 합리성만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문우진
어떤 그 주장에서도 나왔었던 것처럼 지역민들의 합리성은 지역민의 어떤 집단적 정체성을 반영하고 있는 집단 기억에 굉장히 많이 의존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주의 투표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이면서도 동시에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측면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